우리 극단 배우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셔서 고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연극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공연은 아니고요. 지금은 말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전문 용어로 화법이라고 합니다. 화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발표회를 오늘 열까 합니다. 이게 바로 읽기 공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을 공연 형태인데요. 배우들은 앉아서 대사만 칩니다. 그런데 그 표정과 감정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들이 정말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보실 때 재미있으실 겁니다. 알차게 준비한 공연 잘 보시고, 그리고 핸드폰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나누기도록, 별탈 없으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우들 안쪽으로. 무지개빛 청개구리 학부모 연극단 날라리 읽기 공연입니다. 안톤 체호프의 봄. 등장인물 소개. 옐레나 이바노브나 뽀뽀바. 손. 뽀뽀바 손. 젊은 과부 여지주. 그리고리 스테파노비치 스미르노프. 젊은 지주, 참고로 남자. 루카. 뽀뽀바의 하이, 노인. 사건은 뽀뽀바 저택의 거실에서 벌어집니다. 제1장. 뽀뽀바 상복 차림으로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다와 루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씨. 뭐만 강하세요. 한야랑 식모를 딸기 따러 갖고 숨쉬는 모든 게 기뻐. 저 고양이조차 자기 어렵거리를 알아서 마당을 돌아다니며 새를 잡는데 아씨께서는 마치 소녀원에 계신 것처럼 아무런 어렵거리없이 하루 종일 방에만 앉아 계시니 이런 세상에.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씨께서는 문박질도 안 하시고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왜 그래야 하지?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그 이름 무덤 속에 있고 난 이 사명부 속에 묻힌 거야. 우리 둘 다 죽은 거야. 아니, 그런 말씀을 안 듣는 게 더 낫겠군요. 정말 니콜라스는 그럴 명이셨고 신의 뜻에 따라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슬프시겠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평생 울며 상복을 입을 수는 없는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영감이 죽었지만 어쩌겠어요. 한 달간 슬퍼하고 통곡하고 영감하고 끝냈어요. 한평생 운명을 한탄할 수도 없는 일인데다가 그럴 만한 영감도 아니었죠. 한숨 쉰다. 아씨께서는 이웃들도 다 잊으시고 왕래를 통화하시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검사를 햇빛을 안 보고 살고 있어요. 하인복은 지가 다 갉아먹고. 좋은 분들은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우리 지방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루무로프에는 연대가주도 넣고 장교들 깨끗한 사탕도 넣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죠. 그 병영에는 금요일은 무도회가 열리고 매일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해요. 세상에 아씨 젊으시지 고우시지 혈세 쪼시지 즐기며 사서도 될 것을 고운 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한 10년만 지나면 아씨께서 아무리 자신있게 장교님들을 욕하셔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요. 당연하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니콜라이가 돌아가시면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져버렸다는 걸 잘 알잖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야. 죽을 때까지 이 상복을 벗지도 빛을 보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어. 알겠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유령이 봐야 해. 그래, 알아. 그이가 자주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함부로 하고 게다가 배신까지 했다는 게 할멈한테도 비밀이 아니지만 난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키고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거야. 그이는 저 세상에서 죽기 전과 다름이 없는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런 말씀보다 정을 거두시거나 똥이나 펠리칸에 마찰며 이곳에 다녀오시는 게 더 나으실 텐데. 눈다. 아씨, 왜 그러십니까, 세상에나. 그리고 또비를 굉장히 예뻐했어. 항상 또비를 타고 일집을 다니셨지. 정말 말을 잘 타셨어. 그가 힘껏 꽃비를 잡아 다닐 때, 그 우아한 모습은 정말 기억나지? 또비. 오늘 또비에게 길이 한 대씩 더 주라고 해. 알겠습니다. 이때 요란한 벨소리. 몸을 떨며 누구지? 아무도 못 늦었냐고 전해. 네, 그러죠. 루카 퇴장. 제2장 뽀뽀바 혼자서. 당신 보게 될 거예요, 니콜라스. 얼마나 내가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지. 내가 아내랑 심장이 멈춰버릴 때 내 사랑도 나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당신이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난 당신이 바른 정숙한 아내고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고 죽을 때까지 설계를 지키려고 하는데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느끼지만 이 짱보! 날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며칠씩이나 나를 혼자 놔두다니. 제3장 뽀뽀바와 루카 등장. 허둥지둥. 아씨,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뵙기를 청하는데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렸는데 듣지 않으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확성기를 든다. 나 만나지 않을 거야! 확성기를 제가 든다. 말씀드렸지만 도깨같이 욕설을 퍼부며 방으로 밀고 들어오더니 지금 식당에 서 있어요. 흥분하며 알았어! 들어오시라고 해. 정말 무례하네. 루카 퇴장. 정말 있는 사람들이야.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대체 왜 나의 평안함을 방해하는 거야? 한숨을 쉰다. 정말 수녀원에 들어가야 한다. 맞아. 수녀원에. 제4장 뽀뽀바 루카 그리고 스미르노프 등장. 루카에게 엉청이!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니 바보 같은 놈! 뽀뽀바를 보고는 품위있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육군 포병 장교이며 지주의 스미르노프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부인을 귀찮게 해드리게 됐습니다. 손을 내밀지 않으며 무슨 일이신가요? 저와 친분이 있었던 돌아가신 분께서 제게 어음 2장을 맡기시고 1200루블을 빌리셨습니다. 내일 제가 토지은행에 그 돈을 이자를 갚아야 하니 오늘 부인께서 그 돈을 돌려주셨으면 하는데 1200. 왜 제 남편이 돈을 빌린 거야? 제게 비리를 사셨습니다. 한숨을 쉬며 루카에게 그렇지, 루카. 잊지 말고 또 베이게 길이 한 대박 더 주라고 전해. 루카 퇴장. 스미르노프에게 니콜라이가 당신께 빚을 졌다면 제가 갚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가진 돈이 없어요. 내일 모레 저희 집사가 시내에서 돌아오면 그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원하시는 걸 해드릴 수가 없군요. 게다가 오늘은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 꼭 7개월 되는 날이어서 긍정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전 내일 이자를 못 갚으면 머리를 굴뚝에 쳐박게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제 용기가 뭐를 차없다면서요? 오늘 드리겠어요? 저는 머리가 아니라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레까지 기다릴 수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그래야 돈을 못 갚겠다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부인의 마지막 답변입니까? 네, 마지막 답변이에요. 마지막이죠. 확실하죠. 확실해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록해놓죠. 어깨를 으쓱한다. 이런데도 내가 냉정했으면 하고 다들 바라니. 조금 전에 길에서 만난 세무사가 붙더군요. 스미르노프 씨, 당신은 왜 항상 화가 나게 있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화가 안 나 있을 수 있겠어요? 돈이 너무 필요한데.
어제 아침 새벽녘에 나와 채무자한테 모두 들렸어요. 혹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빚을 갚을까 해서였지. 기진맥진해서 개처럼 잡는 것이 빌어먹은 위트인 선술집의 술통력이었습니다. 결국 여기선 받을까고 기대했더니 기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니 이렇게 환대를 하지 내가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집사가 시내에서 오면 그때 드리겠죠. 저 집사가 아니라 부인을 찾아온 겁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그놈의 집사 도깨비가 물어갔으면 좋겠군요. 미안합니다만 전 그런 이상한 표현과 그런 어조에 익숙하지 않아요.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후보가 빠르게 퇴장. 말해봐요. 말해봐요. 기분이라고 7개월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난 이자를 갚아야 하는 거요 마는 거요. 부인께 묻지 않소.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 그래 당신 남편이 죽어 기분이 그렇고 이런저런 변덕을 부리고 집사는 어딜 갖고 잃어먹을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요? 풍선이라도 타고 빚쟁이들한테 도망치라는 거요? 아니면 이리저리 매달리다 벽에 멀기통을 팍 박으라는 거요? 그러지 내한테 갔더니 집에 오고 여러 쌤치는 숨어버리고 꾸리지 하고는 죽도록 싸우고 거의 그 인간을 창문으로 내던지다시피 한데다 마주 또 보는 뭐 콜레라에 걸렸고 이 집 여자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 단 한 놈의 사기꾼도 갑질하니 모든 게 내가 너무 빠져서 그런데다 내가 겁쟁이 쓰레기 여자 같아서 그런 거야. 내가 저들을 너무 정중하게 대해서 그런 거야. 그래 기다려 내가 어쩐지 알게 될 테니 나를 놀리는 걸 놔둘 순 없지. 밀어먹은 제가 여자가 돈을 줄 때까지 여기 이렇게 뻗치고 있을 거야. 뻔뻔아 난 오늘 정말 화가 났다고. 화가 나서 무릎이 덜덜 떨려 숨이 막혀. 세상에 어지럽까지 하고 소리 지른다. 이봐. 제 6장 스미르노프와 루카 등장. 왜 그러십니까? 쓰레가 물 좀 가져와. 루카 퇴장. 아니 이런 맘이 어디에 있어. 목을 내면서 정말 돈이 필요한데 저 여자는 뭐? 그 능력이 문제에 가려고 싶지 않아? 갖지 않겠다니. 여자들이 저 능력이 스커트 놀려라니까. 그래서 난 결국 지금껏 사랑에 빠지지도 않았고 여자들과 말하는 걸 싫어한 거라고. 여자들과 말하는 것보다 화약통에 앉아있는 게 더 나한테는 쉬워. 저 여자의 소름이 싹끼칠 정도로 나올 뻔하겠어. 원래 사람처럼 내어찍힌 존재를 보기만 하면 화가 나고 장단지 경련이 일어나 몸을 청하고 싶을 정도로 곤란한 상태가 된다니까. 제 7장 스미르노프와 루카 물을 들고 등장. 마신다. 아씨가 몸이 편찮으셔서 뵐 수 없다고 하십니다. 가자! 루카 퇴장. 몸이 편찮으셔서 될 수 없어? 그래 만나지 말라고 해. 오늘 될 때까지 나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테니까. 일주일 아프면 나도 일주일 이렇게 앉아있고 1년에 아프면 나도 1년 있고 난 내 돈 가져갈 거야 부인. 우린 그런 보조개를 잘 알죠. 우린 상복이나 땀이 있는 보조개도 나를 감동시키지 못해요. 창문에 대고 갑자기 소리친다. 세모! 말을 풀어라! 금방 떠날 거 아니니까 난 여기 좀 있을 거야. 말들한테 뒤리진 줄 알고 막판에 얘기 좀 전해. 야 이 자식아, 또 내 왼쪽 구멍에 코피에 걸렸잖아. 흥분하며 괜찮다니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괜찮다니. 창문에서 물러서며 되는 게 없어. 끔찍하게 더운데다 아무도 돈을 갚지 않지. 밤에는 잠도 잘 못 자는데다 여기 저 상복같이 여생 기분 타령이니 머리가 아파. 잠시 쉰다. 다시
보드카 하나 마실까? 그래, 마시자. 소리친다. 이봐! 루카 등장. 귀찮아한다. 왜 그러시죠? 보드카 한잔 갖고 와! 루카 퇴장. 앉아서 자신을 살펴본다. 할 말이 없군. 어쩜 먼지투성에 부추는 더럽고 세수도 머리 빗질도 못하느라 죽기는 지푸라기. 어쩌면 부인이 나를 도둑놈으로 생각한 것 같아. 하품을 한다. 좀 무례하게 이런 꼴로 거실에 나타났지만 뭐 어때? 난 손님이 아니니라 빚쟁이고 빚쟁이한테 정량은 필요 없는 거야? 루카 다시 등장. 보드카를 준다. 너무나 마음대로 행동하십니다, 나리. 한일. 뭐라고? 전 사실 거기서! 루카 퇴장. 정말 화가 치미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 세상을 전부 쓸어버리고 싶어. 어디 이렇게까지 하고. 소리친다. 이봐! 제 8장. 뽀뽀바와 스미르노프. 뽀뽀바 두 눈을 내리깔며 등장.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면서 그런 사람 목소리를 잊어 그런 보안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요. 간절히 바라옵건데 저의 평온을 깨뜨리지 말아주세요. 돈을 갚으시면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한테 지불할 돈이 없으니 모레까지 기다려달라고요. 저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한테 돈이 필요하지만 모레가 아니라 오늘이라. 오늘 돈을 갚지 않으시면 저 내일 목을 매야만 저한테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정말 이상하시네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안 갚으시고요, 네?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여기 앉아있겠습니다. 앉는다. 모레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자, 이렇게 앉아있겠다고요. 벌떡 일어서며. 부인께 묻겠어요. 내가 내일까지 이 자리를 갚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농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발 소리 지지 마세요. 여긴 마법관이 아니에요. 저는 마법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일 제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성을 대하는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아니요, 난 여성을 대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당신은 교양 없는 무례한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 친녀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부인과 대화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오늘 정말 날씨가 좋군요. 상복이 부인께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한 발을 뒤로 빼고 인사한다. 뽀뽀바. 무식하고 무례하군요. 스미르노프 그녀의 흉내를 내며. 무식하고 무례하군요. 내가 여자를 대하는 예의를 모르다. 부인, 난 평생 동안 당신이 본 찬세서보다 훨씬 더 많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3번이나 난 여자들 때문에 결투에서 총을 쐈고 12명의 여자를 버렸고 9명의 여자가 나를 버렸죠. 그래요. 바보짓도 하고 감상적인 내 입에 발린 말을 하기도 하고 알랑거리고 매너도 좋았죠. 사랑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하고 대화를 보고 한숨 쉬기도 하고 내기 빠지기도 하고 도치되기도 하고 냉담해지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하다듬고 빌어먹을 수다쟁이처럼 여성의 방에 대해 떠들며 편안한 기분은 내 제3의 반을 써버렸지만 지금 정말 싫습니다. 지금 절대로 안 속아요. 됐어요? 새까만 눈은 저는 정열적인 두 눈에 새빨간 입술 두 땀에 있는 보조개 달빛 속삭임 수줍은 듯한 숨소리 이 모든 것에 대해 부인 전 단 한 푼도 동전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새침대기에 잘난 척하고 수다 떨며 남을 미워하는 데다 뼛속까지 거짓말쟁이 안달 떨고 쑥 쫓고 무자비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줘. 하지만 바로 여기 자신의 불만을 두드린다. 관계된 거라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철학자보다는 참새가 훨씬 더 낫죠. 잠깐 스미르노프 쉰다. 박수. 다시 대게. 그 시적인 존재는 새하얀 무명, 깨끗한 공기, 여신, 너무나 황홀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라고요. 의자 등 바위를 잡자 의자가 소리를 내며 부서진다. 그중 가장 말도 안 되는 것은 어떤 일인지 이 탐욕스러운 존재는 부드러운 감정이 자신의 걸작품이고 특권이고 독점권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빌어먹을 여자들의 복수의 강아지에 뭔가를 사랑할 줄 안다면 나를 정못에 거꾸로 매달라! 여자들은 사랑을 하면 그냥 너풀이를 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죠. 남자를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동안 여자들 꼬리를 치고 더 심하게 남자들이 마음대로 하면 자신들이 모든 사랑을 표현하죠. 당신이 불행하게 해도 여자니까 스스로 여자의 천성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은 평생 동안 진실하며 정숙하고 변심하지 않는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을 겁니다. 정숙하고 변심하지 않는 여자는 높아 못생긴 여자들 뿐이에요. 변심하지 않는 여자들 보는 것보다 저 뿔다리 고양이나 흰 도예서를 보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는 누가 사랑에 충실하고 변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한 건? 아, 네, 남자죠. 남자? 악의적인 웃음. 남자들이 사랑에 충실하고 변심하지 않는다니 처음 듣는 말이에요. 열렬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남자들이 충실하고 변심하지 않는다니. 이렇게 된 이상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 중 가장 훌륭한 남자는 제 남편이었어요. 젊고 사색적인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을 바쳐 열정적으로 그 일을 사랑했어요. 젊음과 행복, 내 인생과 재산을 다 바쳤고 그 일을 위해 이교도처럼 숭배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쨌는지 알아요? 남자들 중 가장 훌륭한 그이가 어떤 그런 방법들로 저를 항상 속였던 거예요. 그이가 죽은 후 책상에서 연예인들을 한 상자나 발견했어요.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생전에 그이는 며칠씩이나 나를 혼자 놔두고 다른 여자들이 따라다니며 나를 배신하고 내 돈을 낭비하고 내 감정을 빼앗았던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 그이를 사랑했고 정절을 지켰어요. 그뿐 아니라 그이가 죽은 후 지금까지도 전 정절을 지키고 변심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전 영원히 삶의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상속을 받지 않을 거예요. 날 보는 듯한 웃음. 성보? 당신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검은 의사가 있고 자기를 사면벽 속에다 파묻어버린 건지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정말 신비스럽고 명적이에요. 작은 행동은 그저 그런 시인 이 저택역을 지나다 창문을 들여다보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을 향한 사람들이 사면벽 속에 자신을 가둬버린 신비로운 여인이 여기 살고 있지. 그런 속임수는 잘 안다고요. 흥분하며. 뭐예요?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자기를 생명정한 분이 화장하는 걸 잊지 않으셨네요.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것처럼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요. 전 당신의 집사관입니다. 전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난 여자도 아니고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익숙해 있어요.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 지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제발 나를 그냥 놔둬요. 아, 돈을 갚으면 난 갑니다. 나 당신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아니, 줘야 할 겁니다. 볼통 좀 먹어봐요. 단 1원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나를 놔둬요. 그러기도 난 당신 남편도 약혼자도 아니니까 내 앞에서 그런 연구 꾸미지 말아요. 갖는다. 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숨을 몰아쉬며. 않습니다. 아, 돈을 주세요. 방백. 아, 정말 화가 치는 거. 정말 화가 치네요. 무례한 인간하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나가요! 사이. 안 나갈 거예요? 네? 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배를 울린다. 제9장 위의 사람들과 루카 등장. 루카, 이불을 끌어내. 루카 스미르노프에게 다가가며 나가라고 할 때 나가요. 여기 계실 필요 없으니. 달려들며 이따 쳐! 누구한테 함부로만 하는 거야. 파김치를 만들어버릴 테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다. 이런 세상에. 아이고,
쓰러진다. 아이쿠, 어지러워, 어지러워, 숨이 막혀. 다셔, 어린이, 다셔! 소리친다. 이장님, 다셔! 배를 누른다. 아이쿠, 모두 짧게 날아갔어요. 집에 나가서도 없어요. 어지러워, 물, 어서 나가요! 아, 좀 더 정중하게 대하실 수는 없습니까? 두 주먹을 쥐고 두 발을 구르며 뭐요? 뭐라고 했습니까? 했어요. 다가서며 실례지만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그래요! 모욕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당신이 매혹적인 분이라고 멋대로 상대방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결단시다! 이런 세상에, 아이쿠, 물! 결단시다! 당신이 끔찍한 주먹과 거친 목소리를 지녔다고 내가 겁낼 줄 아셨나요? 네? 당신은 정말 무식하군요. 결단시다! 나를 모욕하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여자고 약한 존재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를 제압하려고 소리를 지른다. 남자들만 모욕받는 걸 되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편견을 버릴 때가 드디어 온 거라고요. 남녀평등이라면 남녀평등인 거죠. 빌어먹을 결단시다! 결제하자는 거예요? 좋아요. 당장합시다! 당장해요. 남편이 권총을 몇 절을 남겼어요. 제가 당장 이리로 가져오죠. 서둘러 나간다. 다시 돌아온다. 대사. 난 정말 너무나도 즐겁게 당신의 꼬리끼 이마에 총알을 박을 거예요. 죽어버려요. 대장. 스미르노프. 병아리처럼 저 여자를 싸버릴 거야. 어린애도 감상적인 소년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라도 상관없어. 나리, 제발! 무릎을 꿇으며 제발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 이곳에서 나가세요. 죽도록 놀라게 하는 이 결투까지 하신다니!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결투. 바로 여기에 평등과 여성 해방이 있는 거야. 바로 여기에 남녀 평등이 있는 거지. 난 바로 이런 원칙에 따라 저 여자한테 총을 쏠 거야. 근데 무슨 여자가 저렇지? 흉내를 낸다. 죽어버려요! 우리끼리만 총을 내가지고 뭐 저게 싸에게 져서 눈을 너네 응했어. 솔직히 말해 저런 여자를 만나면 생전 처음이야. 나리, 가요! 하느님께서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여자야. 그래, 진짜 여자야. 까다롭거나 모호하지 않은 불같고 화약 같은 정말 불꽃 같은 여자야. 죽이는 게 정말 아까울 정도네. 문다. 나리! 제발 나가요! 저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정말 땀에 보조개가 있어 마음에 들어. 저 여자 빚을 면제해줄 용의도 있고 화도 풀렸어. 정말 멋진 여자야. 제10장. 위의 사람들과 뽀뽀바 등장. 권총 2자루를 가지고 온다. 자, 여기 총이 있어요. 그런데 결투하기 전에 총을 어떻게 쏘는지 먼저 가르쳐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총을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 신이시여, 자비를. 가서 정원사 마부를 찾아봐야지.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떨어졌는지. 루카 퇴장. 권총을 살펴보며 총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이 달린 모베찌메르의 결투 전용 권총이 있죠. 그인 권총은 스미드 배선 방식의 탄피 추출교가 달린 3연발 권총으로 중앙 타격이고 정말 훌륭한 총입니다. 이건 한 쌍에 적어도 90루블은 하겠어요. 총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방대. 저 두는 정말 자극적인 여자야. 이렇게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격차를 올리시고, 네, 이렇게 겨냥하세요. 머리를 약간, 이렇게 뒤로 적당히 팔을 뻗고,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이걸 누르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흥분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겨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노력하세요. 좋아요. 밤에서는 결투하는 게 불편하니 정원으로 나가요. 나갑시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도 안 돼요. 왜죠? 그건 제 문제입니다. 겁이 났군요. 그렇죠?
거짓말. 당신은 왜 결투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건 당신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악의적인 웃음. 내가 당신 마음에 들었다니? 내가 당신 마음에 들었다는 말을 강요하다니! 문을 가리키며 말없이 총을 놓고 모자를 들고 문 쪽으로 간다. 문 옆에 서 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 후 그는 망설이면서 뽀뽀바에게 가서 말한다. 아직도 화를 내시는 겁니까? 나도 대단히 화가 났었지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그래! 당신이 내 마음에 든 게 내 잘못입니까? 빌어먹은 당신 같은 가부들은 정말 약하군요.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까? 난 사랑에 빠진 거라고요. 나한테서 물러나요! 왜 난 당신을 즐거워해요! 세상에. 정말 멋진 여자. 일생 동안 저런 여자 본 적이 없어. 걸린 거야. 죽은 거야. 생지처럼 젖에 걸린 거야. 저리로 비키지 않으면 쏠 거예요? 쏘세요. 내 엎드리는 눈길 아래 벨벳 같은 그 작은 손이 잡은 척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행복한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난 미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앞으로 결코 못 만날 테니까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결정하시라고요. 난 귀족이다. 점잖은 사람이고 1년에 10,000루블을 벌 수 있고 던져진 동전을 권총으로 맞출 수도 있고 좋은 말들로 많이 갖고 있는데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화가 나서 권총을 휘두른다. 결투해요! 내가 미쳤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소리친다. 물 가져와! 승희는 결투하러 가요! 미친 거야. 사내 아이처럼 바보처럼 사랑에 빠지다니. 그녀의 손을 꽉 잡자 그녀는 아파서 비명을 지른다. 큐!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릎을 꿇는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12명의 여자를 버리고 9명의 여자한테 채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당신만큼 이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취해서 감성적이 되고 나른해져서 바보처럼 무릎을 꿇고 청을 하더니 부끄럽고 참 싫었다. 5년간 사랑에 빠지지 않았고 스스로 맹세를 했구만. 남의 마차에 있는 수레밭이 바퀴처럼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라고. 정원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이러면서 빠르게 없다고요? 문 쪽으로 간다. 잠깐만요. 멈춰서서 네? 괜찮아요. 나가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가세요! 난 당신을 즐거워해요.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화가 있는지, 얼마나 당신이 아신다면. 총을 탁자에 던진다. 처음 먹어주는 물건 때문에 손가락이 몇 개 부었어. 화가 나서 손수건을 찢는다. 당신을 왜 속이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나가주세요. 소리친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세요.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어. 다가오지 말아요. 그녀에게 다가가며 난 정말 나한테 화가 나. 내게 지금 사랑에 빠져버릴 걸 있으니 소름이 끼치는 거고. 거친 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보처럼 당신과 사랑에 빠진 거라고. 내 이자를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신이. 그녀의 허리를 앉는다. 난 이 일에 대해 나 자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손을 치워요. 난 당신을 즐거워요. 가자. 계속되는 키스. 위의 사람들 도끼를 든 루카 등장. 11장입니다.
세스랑을 든 정원사, 갈키를 든 마부, 그리고 몽둥이를 든 일꾼들. 루카 등장. 키스하는 한 쌍을 보고 놀라서 세상에. 사인 눈을 내리깔고 오늘 또비한테 비리를 하나도 주지 말라고 마국간에 전해. 막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되게 많이 늘었죠? 작년에 비교해서 완전히 많이 늘었죠? 네. 고전의 재미를 톡톡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